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쿡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더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실제로 이제 가격들이 막 이렇게 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그 하울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이제 넘어오는 그런 이제 물건들을 이제 싸게 이렇게 또 파는 게 있거든요. 테무를 이렇게 또 겨냥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이 아마존 이 하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중에 이제 5월 2일부터 이제 $800 이하로 수입이 되는 거, 이제 조그만 물건들이 이렇게 또 수입이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그 관세를 안 매겼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관세를 뭐 120% 이렇게 또 매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마존 하울에서도 이제 가격이 이제 2배 이상으로 이렇게 또 뛰게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쉐인이나 뭐 테무나 가격이 지금 현재 2배 이상 이렇게 또 뛰었거든요. 제가 또 자주 이용을 하는 알리익스프레스도 가격이 다 2배로 이렇게 또 뛰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존 하울도 이제 2배로 이렇게 또 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마존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뛰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가격이 뛰는 이유는 이 타리프 때문이다. 타리프 이제 썰차지에 대한 그런 항목을 이렇게 또 집어 넣으려고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마존이 하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 아래로 이렇게 또 파는 굉장히 그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는 싼 물건들이 이렇게 또 있거든요. 뭐 의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전자제품도 있고 뭐 중국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는 이 싼 그 하울 제품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2배로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도 무슨 이유를 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아마존 하울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테리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테리프 썰차지를 붙일까 말까 그렇게 적을까 말까 검토 중에 있었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존 하울에만 이제 적용이 되고 그 메인 아마존 웹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메인 아마존 그 상가에서는 그럴 계획은 없다. 그런데 아마존 하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다 보니까 중국의 커머스들이랑 이렇게 또 제휴를 맡고 중국에서 직접 이렇게 또 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모든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격이 120% 이렇게 또 오를 것이기 때문에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검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백악관에서 굉장히 또 화가 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마존 하울에서 이 가격이 거의 2배로 이렇게 또 오른 이유가 이 테리프 때문이다. 테리프 이제 썰차지 때문에 2배가 이렇게 또 오르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붙여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은 정부를 이렇게 또 탓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마존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행동, 타리프 뭐 썰차지를 이렇게 또 적으려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은 적대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다. 라고 규탄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전에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이제 최고였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이 백악관에서는 지금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마존에서는 우리는 검토만 이렇게 또 하고 있었었지 붙일 생각은 없다 아직은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검토만 이렇게 했었었지 아직까지는 실제로 도입을 한 것도 없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없다.
라고 이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랑 이 아마존이랑 지금 부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이 아마존의 주가는 2.2%가 이렇게 또 급락을 하는 등 백악관에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아마존의 주가를 이렇게 또 끌어내리고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그 모든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정부한테 내야 하는 그 관세이지 않습니까?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이 또 올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요런 이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렇게 또 많이 사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 케이스들 뭐 한 2달러, 막 3달러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막 2배가 돼가지고 막 6달러, 7달러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이제 2배가 이렇게 또 올랐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싸게 이렇게 또 샀었던 이 물건들을 갑자기 2배가 된다고 하면은 설명이 필요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존 하울에서는 이거는 타이프 때문이다. 우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적는다고 하면은 다 비난의 화살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또 백악관 대변인은 나와서 이렇게 아마존한테 이렇게 또 화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해가지고 된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 다 이렇게 또 아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안 적는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탓이 아니게 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물건들의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심하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또 지나면서 왜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였을 때는 아무 말이 없었느냐?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올랐잖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때린 관세 정책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미국의 모든 물건들의 이제 가격이 지금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전염병이 퍼진 거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한테 비난을 받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고 미국의 그 기축통화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산층들 저소득층들이 지금 돈을 더 많이 내게 생겼는데 아니 아마존에서도 이거를 못해?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백악관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존한테 압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썰차지 뭐 우리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적지 말아라. 요거는 진짜 무슨 지금 미국이 북한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전부 다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 물가가 이렇게 다 상승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탓이다. 모두 다 적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또 끝나면서 기름 가격이 막 오르고 뭐 모든 물가가 막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스티커가 만들어져 가지고 막 물건 이제 가격 오른 것에 대해 가지고 막 붙여졌었거든요. 무슨 스티커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I did that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스티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이렇게 또 올랐는데 그런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탄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지. 미국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다 오르고 있다 보니까 물가 오르는 것들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I did that
스티커가 이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막 붙여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실제로 물건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조롱을 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지금 똑같은 조롱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 막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뭐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마트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더라도 빈 선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건들의 가격이 차츰차츰 거의 2배가량 이렇게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곡소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시진핑한테 무릎을 이렇게 또 꿇으면서 우리 관세 철폐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손들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된다고 하면은 벌써 이제 침체기가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손을 이제 못 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시진핑이나 지금 자존심 싸움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너가 먼저 밑으로 내려와. 너가 먼저 밑으로 내려와. 자존심 싸움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 이 스탠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버티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아니야 이렇게 할까? 아 저렇게 할까? 지 혼자, 트럼프 대통령 혼자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봐가지고 중국은 가만히 있어. 지금 전세가 역전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귀 낀 놈이 이렇게 더 성낸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귀 껴놓고 지금 혼자서 막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미국을 비웃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캐나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에서 총선이 이렇게 또 치러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를 이렇게 또 거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승리를 이렇게 또 거두게 되면서 마크 카니가 총리로 이렇게 또 연임이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캐나다 이제 총선에서는 마크 카니가 이렇게 또 이끄는 자유당이 네 번째 집권에 이렇게 또 성공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과 그리고 이제 압박에 이제 맞서가지고 선거에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끼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이렇게 또 이끌게 되면서 이렇게 또 자유당이 이렇게 또 승리를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카니 총리는 이제 당선 연설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지금 부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트럼프 wanted to break us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를 소유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를 뭐 미국의 51번째 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카니 총리는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과반은 미치지는 이렇게 또 못하게는 이렇게 또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정당들이랑 이렇게 또 협력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정권을 이제 유지를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수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수당은 이제 기대보다는 뭐 좋은 성적을 이렇게 또 거두기는 거뒀지만, 그렇지만 계속해 가지고 좀 이제 분열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크 카니 총리는 이제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제 캐나다도 이제 경제 위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뭐 전 세계가 경제 위기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캐나다의 이제 경제 위기 속에서 카니 총리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로 이렇게 또 평가를 이렇게 또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국제 질서는 끝났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캐나다랑 이제 미국이랑과의 뭐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재편을 이렇게 또 약속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캐나다의 이제 정치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압박을 잘 막을 수 있는 그 총리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그 당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 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 캐나다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이렇게 또 보여준 것이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캐나다 사람들은 이제는 미국이랑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캐나다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뭐 멕시코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한때는 동맹국이었던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지금 미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돌아서고 있으면서 미국을 오히려 지금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이제 도움 없이는 지금 뭐 글로벌리세이션이 이렇게 확고하게 이제 잡힌 이 상태에서 고립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만 나락이 가는 거야. 다른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손잡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절대로 혼자서 잘날 수가 없거든요. 막 미국 물건들은 우리 다 이제 보이콧을 합니다. 우리 다 불매 운동을 합니다. 우리 이제 미국 물건 쓰지 않겠습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다. 고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혼자서 잘 나가겠냐고 이게. 이제 뭐 미국 뭐 구글 같은 거 쓰지 않을 거고 뭐 애플 같은 거 쓰지 않을 거고 다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동맹국들끼리 미국 말고 다른 동맹국들끼리 뭔가 또 만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끼리만 쓸 것이고 미국 혼자서 뭐 엔비디아 쓰고 애플 쓰고 뭐 구글 쓰고 그러면은 뭐해? 그러면은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나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 이런 고급 기술들을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돈들을 이렇게 또 끌어당겼는데, 그런데 그 돈들 이제는 못 벌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미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네요. 야, 이거 미국이 어느 길로 이렇게 또 가는지 뻔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이 된 지가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발 좀 미국이 올바른 길로 좀 빨리 좀 잡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월가에 있는 분석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면서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어마무시한 비난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이 테슬라에 대한 공격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테슬라 뭐 불매 운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 가지고 주식이 막 폭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다시 테슬라로 이렇게 또 돌아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로 이렇게 또 되돌아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데미지, 벌써 일어난 이런 피해 같은 것들은 100% 되돌릴 수가 없다. 이미지가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이렇게 또 물러나고 그리고 테슬라로 이제 다시 되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벌써 늦었다라고 이 비관적인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지에서 나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도지에 뭐 밑바탕은 잘 깔아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조만간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시간을 줄이겠다. 도지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또 줄이고 그리고 테슬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나 이제 본업을 잘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테슬라의 이제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전 세계 불매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피지컬리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이렇게 된다고? 아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도지에서 이제 물러나겠다, 줄이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늦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분기에 실적 발표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71%의 이익이 이렇게 또 감소를 했다.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라고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판매도 실제로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이제 강세이다라고 이제 강세론자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 이 손상을 입힌 그 데미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GLJ라고 하는 리서치에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입힌 테슬라 이미지 손상은 100%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테슬라 점유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미국에 있는 전기차 시장의 45%의 점유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2019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9년도에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80%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었다. 다시 말해가지고 거의 절반가량 파일을 이렇게 또 내주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일론 머스크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또 나빠지다 보니까 앞으로 더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테슬라의 추락은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이 미국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반감을 이렇게 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독일 같은 경우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막 요지를 떨고 있다 보니까 아니 나치를 연상을 시키는 이런 행동을 해라고 하면서 이제 독일에서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판매가 막 폭락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도 이 테슬라 판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도 테슬라 이미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테슬라 차량들 이렇게 또 잘 안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계속해가지고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오로지 테슬라만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진짜 위기다. 지금 이 테슬라의 진짜 위기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의 이제 중고차 가격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전기차를 싼 값에 이렇게 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전기차를 한 대 이렇게 또 사고 싶은데 너무나 이렇게 또 비쌌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중고차 살만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 추락시킨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너무나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서 전기차들을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현대기아에서도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이어가지고 뭐 거의 둘째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기아뿐만이 아니라 해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해외에서는 뭐 BYD가 뭐 테슬라를 제치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팔아제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BYD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보다 훨씬 더 이제 다양한 가격대가 있거든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 그런데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비싸잖아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BYD 전기 차량 이제 판매가 굉장히 많이 잠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그 파일을 많이 이렇게 또 잠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입지는 계속해가지고 줄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입힌 테슬라의 이미지 데미지는 절대로 복구 불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좀 이 테슬라는 좀 이제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전기차로만 본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 AI 분야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모르죠.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계속 이렇게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너무나 또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미국에서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어느 한 뭐 방과후 그 캠프장 있지 않습니까? 애프터스쿨 그 캠프에서 어느 한 차량이 건물을 받아들이게 이렇게 또 되면서 아이들 4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는 일이 있었었다 어제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애프터스쿨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어느 이제 건물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차량이 이 건물에 이렇게 또 돌진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이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7세 아이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8살짜리 1명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18살짜리 청소년 1명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4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 6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해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또 이송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드라이버는 애프터스쿨 건물을 이제 타겟을 하고 돌진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차량이 이 도로를 이렇게 또 가다가 갑자기 이 도로를 이렇게 또 벗어나게 되면서 뭐 들판을 이렇게 또 가로질러 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또 들이받았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뚫고 그 안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막 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고의적인 사고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진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운전자는 44살의 이제 여성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혹시 그 음주운전을 이렇게 했는지 그 검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경찰은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되고, 그런데 또 이게 애프터스쿨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있다가 가장 안전해야 할 그 건물인 그 애프터스쿨 그 건물 안에서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잘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Sanctuary City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이, 불체자들이 피난처 도시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Sanctuary City에 좀 많이 이렇게 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속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불체자들이 Sanctuary City 같은 뭐 LA나 뉴욕이나 뭐 시카고 이런 곳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를 좀 더 이제 집중 단속을 해라라고 이렇게 또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따르지 않는 그 생츄어리 시티들을 식별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통지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정명령들, 뭐 이민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불응하는 그런 이 도시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이 지원금을 이렇게 또 삭감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돈 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피난처 도시 생츄어리 시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정헌법 10조에 이렇게 또 따라가지고 영반 정부는 이민법 집행에 협조를 할 의무는 없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방법 집행을 이렇게 또 방해를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애매모호하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이제 협조를 할 의무는 없지만 이 연방법이 집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불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생츄어리 시티에서 그거를 지금 적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범죄를 저지른 이 외국인들로부터 미국 커뮤니티를 이렇게 또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또, 다 이제 범죄자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범죄자이다. 라는 프레임을 또 이렇게 씌우고 있습니다. 아니, 뭐, 불법 체류자이긴 체류자이지만 모두 다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시민권자들이 더 범죄율이 이렇게 또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공포를 조장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적인 도구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 정부는 연방 이민법 집행을 강제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옛날에 그 판례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언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불체자들이 이런 생츄어리 시티에 많이 이렇게 또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뭐 LA나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뭐 또 다른 수많은 이 생츄어리 시티들에 계속해서 더 많이 이 불법 체류자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생츄어리 시티에 있는 그 불체자들도 이제 다 솎아내가지고 모두 다 추방을 이렇게 또 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또 담긴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이민법도 어떻게 이렇게 또 계속 바뀔런지 이 뉴스 계속 이렇게 또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자동차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백악관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사업이 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를 지금 완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이렇게 또 안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멕시코에다가 관세 25% 때리고, 캐나다에다가 관세 25% 이렇게 또 때리고, 뭐 철강, 알루미늄들에다가 관세를 25%씩 이렇게 또 때리다 보니까 자동차 관세에 따른 그 누적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피로감을 좀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시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시켜주겠다. 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또 완화를 이렇게 또 해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가 된다. 하지만 뭐 철강, 알루미늄, 뭐 추가 관세 이렇게 또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뭐 이중적으로 이렇게 또 부과가 되는 것은 이렇게 또 방지를 해주겠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별도로 25% 관세 이렇게 또 매겨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5월 3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부 이제 환급 조치가 이렇게 또 포함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번 연도에는 차량 가치 최대 3.75%대까지 이렇게 또 환급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2.5%대까지 이렇게 또 환급이 이렇게 또 되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낮춰주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 업계에서 트럼프 행정부한테 좀 이 로비를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매겼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뒷돈을 이렇게 또 받는 건가요? 로비를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벌이면서 관세 이제 부담이 너무나 되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이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로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관세를 좀 이제 완화를 이렇게 또 해달라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발표가 나온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분별한 그 어마무시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때리게 되면서, 그런데 이 관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만, 관세는 우리들이 내야 하는 세금들이거든요. 이 수입업자들이 다 내야 하는 것들이야. 뭐 철강이나 뭐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미국에서 뭐 철강, 알루미늄 이렇게 또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차를 만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25% 이렇게 또 낸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포드에서 GM에서 스텔란티스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돼요. 25%. 그러면은 그 세금들 다 비용이 어디로 전가가 되느냐? 다 우리들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차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치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미국한테만 지금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한테만 지금 상처를 내고 있는 거야.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함부로 해가지고 뭐 계속 뭐 되돌아오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예, 그 일자리들이 제대로 돌아오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서도, 이 기업들에서도 아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계속 그렇게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4년 버티고 그냥 나중에 해외에서 그냥 계속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렇게 또 많다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줏대 없이 막 너무나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양측의 소년 같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뭐 많이 바꿀 것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또 대변을 해주는 게 미국의 주식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마무시하게 내려가고 지금은 좀 이제 잠잠해 있기는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풀이 죽었거든. 너무나 주식시장이 내려가고 너무나 많은 비난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좀 풀이 죽어 있어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을 좀 이제 잔잔하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지금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개월 뒤에 이제 택 이펙트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물가가 다 올라가고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시장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대공황도 이렇게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한번 뉴스를 잘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나락입니다. 미국은 나락인데 그런데 그거 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쫄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쫄보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쫄아가지고 다 뒤로 이렇게 또 빼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계속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을 한 지가 이제 100일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동안에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F 학점을 이렇게 또 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F 학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주요 이제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이 45%가 트럼프 대통령은 F 학점이다. 라고 지난 100일 동안에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단 23%만 A다. 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나락이 됐는데 23%는 아직도 골수 트럼피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의 한 80%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 F 학점을 이렇게 또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 54% 굉장히 낮죠. 공화당 지지자 한 절반 정도만, 그러니까 절반은 싫다라는 그런 소리야. 절반 정도만 A를 이렇게 또 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 뭐 민주당도 아니고 이제 공화당도 아닌 그런 이제 사람들은 49% 한 절반 정도가 F 학점을 이렇게 또 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16% 정도만 A 학점을 이렇게 또 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지지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지율은 42%, 전체 지지율은 42%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100일 기준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 번째 낮은 지지율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위는 트럼프 1기 때였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역대 최저 낮은 지지율이었다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2기 때는 두 번째로 1, 2위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평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100일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경제 정책들은 단 39%만 이렇게 또 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대 최저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반대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8%나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미국인들 58% 반대를 한다라는 게 다 거의 다 절반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정책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응답은 한 49%, 절반 정도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응답을 한 사람들이 51%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미국을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인들로부터 F 학점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니 이런 사람이 왜 또 뽑혔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똥을 찍어 먹어봐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봐요. 아니 똥인 거 뻔히 보이는데 구리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된장 냄새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찍어 먹어봤는데 아 역시나 똥이었다. 역시나 똥이었다. 네, 먹고 퇴퇴퇴퇴 이렇게 또 이 F 이렇게 F 학점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그러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또 일론 머스크 이 도지에 관련이 된 그런 뭐 설문조사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호감도는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34%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도지에 대한 호감도도 36%로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무역, 이민 이런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큰 실망감을 이렇게 또 갖고 있으면서 강하게 이것을 이렇게 또 표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일 평가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국인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지 하는 것 같습니다. 찍어 먹어보고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중간 선거가 어떻게 나올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년에도 또 설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뽑는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미국은 진짜 더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제 그 스페인이랑 그 포르투갈 그 정전 사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에서 진짜 원인을 알 수가 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렇게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시 복귀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정전이 다시 복구가 이렇게 또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정확한 그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정전이 대규모적으로 다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항공기 운항이 중단이 되고 지하철이 중단이 되고 ATM 기기가 중단이 되고 난리가 났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사이버 테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또 위태위태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원인 규명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인 정부에서는 전력 시스템 복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재발을 이제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대책 마련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뭐 사이버 공격이나 그런 것들은 발견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에서도 외부 공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교통편 뭐 지하철도 다 멈추고 뭐 기차도 멈추고 대중교 뭐 버스도 다 이제 갑자기 멈추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수만 명의 승객이 역에서 이렇게 또 잤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전력 같은 것들 잘 이렇게 또 공급이 돼야 하는 것도 정부의 그런 일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조사가 더 이렇게 또 된다고 하니까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지금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이긴 상승세인데 좀 살짝 뭐 오르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변동이 없이 0.03%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캇 베센트가 어제 이제 백악관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뭐 얘기들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들이 이제 몇몇 주식들은 좀 이제 내려갔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베센트 장관은 일본이랑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인도와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의 다 이제 협상 체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 뭐 스캇 베센트는 관세 그 협상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얘기가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오늘도 별다른 변동 없이 살짝 이렇게 또 오르면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상호 관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 스캇 베센트가 이렇게 또 말한 대로 협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역 관련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 뭐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나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뭐 발표를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큰 변동은 내놓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역 관세가,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미국의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어떻게 이렇게 또 흘러가는지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계속해가지고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오늘 뭐 컨퍼런스 볼드에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86으로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면서 최근 들어가서 또 7.9포인트가 이렇게 또 떨어졌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예상치였던 87.7을 하회를 이렇게 또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소비자 신뢰지수가 2011년도 이후로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2011년도 이후로 최저치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뭐 거의 최저치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보다 더 낮은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들은 지금 고용 전망과 그리고 이제 미래 소득에 대해 가지고 비관적인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32% 정도는 향후 6개월 안에 고용이 감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2009년도 대공황과 이렇게 또 비슷한 수준이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이제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좀 이제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관세 정책 때문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금이 막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가 더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또 붙여지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신뢰가 더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세가 이렇게 또 매겨지다 보니까 세금이 우리가 더 내는 것이면서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 48% 정도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식시장은 하락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미국 이제 노동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3월달 고용 이제 공고는 2024년도 이후로 이제 최저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의 고용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지금 해고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정부 고용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 좀 낮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비관적인 전망을 더 이렇게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또 심각한 내리막길 충격이 이렇게 또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여기에서는 이 LA 항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LA 항구가 그 shipping 볼륨 이제 들어오는 그 컨테이너 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주에 아마 35%가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수입량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급감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수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또 수출하는 거 역시 엄청나게 이렇게 또 급감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중국에서부터 이제 수입 물량이 35%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LA 항만은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이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수많은 소매 업체들에서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중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소매 업체들이 중국에서부터 이제 수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 관세를 내야 하잖아요. 수입 업체들이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내야 하기 때문에 다 지금 캔슬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싫지 마, 아직 싫지 말고 보류, 중단, 앞으로 이제 주문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45%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145%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만약에 $100의 물건을 수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 $100에 대한 145달러를 정부한테 내야 돼. 수입업자들이 내야 돼. 그러면은 이거 물건이 팔리겠냐고. 그러니까 다 중단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최근 동안에는 어마무시하게 수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먼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고 재고를 먼저 쟁겨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수입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소매 업체들은 우선 한 5주에서 한 7주간의 재고를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가격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슬금슬금 이제 올릴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한 2달 뒤쯤이면은 이제 가격이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3달 뒤에는 2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우리들이 이제 월마트를 가거나 이제 타겟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이제 텅텅 빈 선반이 이제 보일 것이다 차츰차츰 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곡소리 나오는 거야. 미국 사람들이 아니 이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진짜 피해를 보고 있네. 이거 마련하는 트럼프 대통령 너 내려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국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압박을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너 빨리 내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협상을 하자. 빨리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얘기 잘 해줄게. 프렌들리하게 얘기를 해줄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강경하게 이렇게 나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관세 내려갈걸? 라고 얘기하고 우리 이제 강경하게 얘기 안 할 거야. 프렌들리로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서 이제 살짝 이렇게 지금 잔잔바리로 이렇게 또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벌써 지지 않았나? 중국한테 벌써 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냥 맘 놓고 기다리는 거야. 당연히 중국도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중국도 난리가 나긴 났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금 뭐 애국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버티자라는 게 지금 중국에서는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 아니면은 못 사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다른 나라들이랑 무역하자. 우리 좀만 더 버티자라고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똥줄이 타는 것은 미국 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스캇 베센트는 우리는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게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5배가 이렇게 더 많기 때문에 똥줄이 타는 쪽은 중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조만간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국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 꼬리 내리고 이 시진핑한테 이게 알람 방구 이렇게 또 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UPS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UPS에서 직원들 2만여 명을 이렇게 또 자르기로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서 UPS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그 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이 물류를 지금 운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UPS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UPS 이용을 하는 빈도를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UPS를 본다고 하면은 실적 발표를 이렇게 떴는데, 실적은 예상보다는 이번 1분기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좋게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런데 아마존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UPS 이용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또 줄이고 있다 보니까 UPS에서는 이제 2만여 명을 이제 감원을 이렇게 또 하겠다, 해고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5년도 올해 안에 35억 달러를 이렇게 또 절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목표를 이렇게 또 세웠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73개 정도의 이제 창고를 이렇게 또 폐쇄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르고 로봇 같은 것들, 자동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UPS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물류를 운반을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좀 이제 아마존에서 이렇게 또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이중고죠, 이중고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는 이제 먼저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좀 비용 절감을 이렇게 또 하고 리인하게 이렇게 또 있어야 되겠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수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올해 말에는 좀 많은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들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과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결정을 이렇게 또 내릴지, 어떠한 또 이제 추잡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일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